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밥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밥이란 우리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일 먹는 중요한 주식이죠. 하지만 이 밥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으면 건강을 돌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완화하는 데 밥의 종류와 섭취 방법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당뇨나 고혈압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고 병원을 다녀도 혈당이나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10일 동안 특정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종류의 밥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잡곡밥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변동이 심해져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잡곡밥의 대표적인 곡물인 현미, 귀리, 보리, 검정콩 등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역할을 하며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불필요한 식욕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잡곡밥의 영양소는 몸속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도 다양한 곡물을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섭취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혈당과 혈압 관리에 더 나은 선택일까요? 잡곡은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길게 유지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둘째, 현미밥의 특별한 장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현미는 쌀눈과 쌀겨가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흰쌀과 달리 현미에는 풍부한 비타민 E,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등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고루 제공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넘어서 혈관, 건강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현미를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미는 일반 쌀에 비해 소화 속도가 느리지만 그 점이 혈당 관리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현미밥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100% 현미밥을 드시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흰쌀과 섞어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미 섭취에 적응해 나가다 보면 몸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리와 보리의 혈당 및 혈압 조절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겔 형태로 바뀌면서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킵니다. 이로 인해 당이 천천히 방출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리 역시 혈당 관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 속도를 늦추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귀리와 보리를 적절히 섞은 밥을 매일 섭취하면 혈당과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정콩과 찹쌀의 추가적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콩은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검정콩에는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검정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죠. 찹쌀은 당 지수가 높은 편이지만
소량을 섞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찹쌀의 당지수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소량을 검정콩이나 현미와 섞어 먹으면 맛과 영양을 높이면서 혈당에도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밥을 지을 때 소량의 오일을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약간 넣으면 밥의 당지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일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또한 오일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당뇨 환자들이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식사 중 적절한 지방 섭취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섯째, 잡곡의 비율과 종류를 조절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잡곡의 비율을 73이나 82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잡곡의 식이섬유와 영양소에 적응하게 되어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 흰쌀 비율을 점차 줄이고 잡곡의 비율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와 보리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다른 잡곡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잡곡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되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당뇨와 고혈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급하게 끝내는 습관이 있는데 식사를 빨리 하다 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음식을 잘게 부수어 위장에 전달되기 때문에 소화에 유리하고 포만감도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줄이면 인슐린 분비가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잡곡밥을 시작했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먹다가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꾸준히 건강한 밥상을 유지한다면 단순히 혈당과 혈압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식사 한 끼가 아니라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자, 오늘은 밥을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당뇨와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흰쌀밥 대신 다양한 잡곡밥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혈압 조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식단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잡곡의 비율을 늘려가며 밥을 바꾸면 체질 개선의 효과를 천천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실천하여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